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글루텐이가 과연 무엇인가? 우리 뭐 밀가루라는 말만 쓰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번 글루텐에 관한 그 영상에 이어서 글루텐 두 번째 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그 강원대학교 경영대학원 바이오 의료경영학과 겸임 교수이시면서 아셀타임 글루텐에스 법인 대표이신 임윤주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잘 예, 예, 지냈습니다. 예. 그리고 저번 시간에 저희가 끝날 때 밀가루 때문에 이제 많이 불편하신 분들이 보통 찾는 효소들 제품들이 꽤 있거든요. 뭐 DPP4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효소들이 있는데 그런 효소와 그 유산균의 차이점을 제가 댓글을 보니까 가장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글루텐에스에 대한 그 마우스 실험 결과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신다 그래가지고 되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게 들으실 것 네. 같아요. 그래서 그 마우스 실험에 대해서 제가 뭐 잠깐 임상 결과를 봤는데 굉장히 놀라운 결과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 되게 신기해서 봤어요. 와, 이런 게 또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봐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오늘 글루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글루텐이가 과연 무엇인가? 우리 뭐 밀가루라는 말만 쓰니까 사실 글루텐이 우리 주변에 되게 많잖아요. 만두도 있고 뭐 파스타도 있고 피자도 있고 뭐 빵도 있고 많잖아요. 그런 이 글루텐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밀가루는 탄수화물이 약 75%, 글루텐 단백질이 15%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글루텐이 크게 두 가지 단백질로 구분이 되는데 산성을 높이는 글루테닌과 점도를 높여서 쫀득감을 주는 글리아딘으로 나뉘어지는데요. 그러면은 글루텐 네, 안에 글리아딘이 들어가 있는 거네요. 그쵸. 그러면 쫀득쫀득하게 먹으려고 그러면은 글리아딘이 좀 있어야 되고 탄성이 생기려면 글루테닌이 있어야 되는 거고. 네, 맞습니다. 우리가 참. 이렇게 밀가루 음식을 만들 때 밀가루에 물을 넣고 반죽을 하면 이 두 가지 단백질이 결합을 해서 얇은 피막을 형성하게 만들어지는 게 그게 바로 글루텐인 거예요. 그런데 두 가지 중에 글루테닌은 인체에서 생성이 되는 단백질 분해 효소에 의해서도 분해가 잘 되기 때문에 큰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는데 문제는 이 쫀득한 점성을 내는 글리아딘이 분해가 잘 되지 않은 채로 장으로 내려가서 여러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쫀득쫀득한 걸 찾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라면 네, 끓일 그쵸. 때도 어떻게 네. 하면은 쫀득쫀득하게 끓일까 이런 것도 보면 있어요 영상이. 아니, 이어서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분해되지 못한 글루텐, 특히 글리아딘은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이 쫀득한 식감을 주는 점성을 내는 단백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글루가 접착이라는 의미잖아요. 이렇게 끈적끈적한 글루텐이 장에 그대로 내려가게 되면 소장에서는 음식의 분해와 흡수를 방해하고 또 장 점막을 손상시켜서 염증을 일으키게 되고 또 대장으로 내려가면 대장 점막에 붙어서 머물면서 유해 독소를 발생시키게 돼서 변비나 복통과 설사 등의 여러 장질환을 유발시키고 또 장내 유해균을 증가시켜서 건강한 장내 세균총의 균형인 유익균과 유해균의 비율 85대 15가 무너진 상태인 디스바이오시스를 만들어서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장 누수 증후군까지 만들게 되면서 면역계에서 염증 반응과 과민 반응을 일으키게 돼서 흡수 장애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아토피나 각종 피부 문제, 알레르기, 과민성 장질환 등의 인체 전반에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드는 것이 바로 밀가루 음식 속에 있는 글루텐입니다. 그러니까 CBO도 만들고 리키거 증후군, 장누수 증후군도 만들고 네. 이게 사실은 현대 의료의 사각지대에 있는 그 가장 큰 이슈 중에 네. 하나인데 사실 그 병원을 전체하는 분들이 거의 다 이런 자가 면역, 안 네. 나는 아토피 이런 분들이거든요. 과민성 장질환 이런 분들. 음.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되게 중요한 소중한 정보가 되겠네요. 네네. 사실 저희도 뭐 제가 진료할 때 여러 가지 제품들도 써보고 또 효과도 비교해보고 하던데 사실 그 글루텐에 대한 거 특히 글리아딘을 해결해야 될 때는 지금까지 좀 치료한 동안은 최대한 먹지 마세요. 뭐 이렇게 마음이 네. 좀 아프지만 뭐 그렇게 얘기한 적이 많은데 가끔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으면 제가 좀 덜 나쁜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셀타임의 한 임상 결과를 한번 더 궁금해지거든요. 그럼 아셀타임의 특별한 기능을 한번 소개시켜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아세타임 글루텐 S는 세 가지 특허가 있는 유산균이에요. 디글루 MB0601은 정부 출원기관과 공동 연구 개발해서 글루텐 분해능을 인정받은 공동 특허균주이고 디글루 GLU70균주는 앞에서 설명드린 글루텐 중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글리아딘으로 발생되는 염증성 장 질환을 예방하고 또 개선되는 효과를 인정받은 특허균주이고요. 또 이 균주들의 대사산물인 MB1과 MB2도 들어있는
있는 대표적인 균주 총 4개의 특허 기능을 하는 균주가 있습니다.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가지가 들어있네요. 이 대사 산물까지 들어가 있네요. 네, 맞습니다. 대사 산물도 굉장히 중요한데, 산물이 사실은 사람들이 별로 신경 안 쓰는데, 사실 우리가 섬유소만 먹어도 이게 단세지방사로 바뀌면 항암작용도 있거든요. 그런 대사산물인데, 대사산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사산물은 4세대 유산균 포스트바이오틱스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유산균을 먹는 궁극적인 이유가 바로 유익균의 대사산물을 얻기 위해서 섭취를 하는데, 이 대사산물은 우리 인체 내에서 좋은 유익균이 내 몸 안에서 유익균의 먹이를 섭취를 하고 배출한 물질을 의미를 하는데, 박테리오신, 단세지방산 등의 여러 항생 물질들을 대사산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를 해서 위산과 담즙산에서 살아서 소장까지 잘 도착을 해서 유익균들이 대사산물을 만들어내기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대사산물을 섭취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유익균들의 기능을 더욱 빠르게 효과적으로 얻을 수 있고, 또 유산균을 섭취할 때 위산과 담즙산을 통과해서 장까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공복에 물 한 컵 마신 후에 섭취하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들 하시는데, 저희 아셀타임은 4세대 포스트바이오틱스로 대사산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먹는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섭취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셀타임 포장 디자인에도 보시면 음식에 뿌려서 섭취하는 것으로 디자인되어 있는데, 식전, 식중, 식후 관계없이 드셔도 효과를 볼 수 있는 유산균이에요. 굉장히 장점이 많은데요. 먹는 것도 위산에 별로 지장을 안 받고, 대사산물이 같이 들어가니까 더 빨리 효과를 볼 수가 있고, 굉장히 좋은 건데, 근데 실제 제가 써보니까 계속 임상하고 있는데요. 좋긴 좋더라고요. 효과가 좀 다른 것보다 좋아. 그다음에 아셀타임 특허균주로 한 동물 실험 결과 궁금하거든요. 저희 특허균주 동물 실험 이제 자료를 보시면 디글루 GLU70 균주는 이 글루텐 분해능이 약 85% 이상 되는 것으로 평가가 되었고, 특히 글리아딘으로 발생된 장내 염증과 장 상피세포의 손상까지 억제하고 개선 효과까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디글루 GLU70 균주를 글리아딘이 섞인 사료와 함께 마우스에게 28일간 급여를 하면서 관찰을 했더니, 정상 대조군의 장 조직은 정상적인 육모를 유지하고 또 어떤 조직학적 이상이 관찰되지 않았는데, 이제 글리아딘이 섞인 사료를 섭취한 군은 육모 내 염증 세포가 증가하고 심한 장 상피세포 변성과 기저부의 부종 소견이 관찰이 됐는데요. 저희 특허 균주 디글루 GLU70을 저농도로 섭취한 군에서는 중등도의 장 상피세포의 변성과 기저부 부종이 관찰이 되었고, 디글루 GLU70을 고농도로 섭취한 군에서는 미약한 장 상피세포의 변성만 관찰이 되고, 그 외에 별다른 소견이 관찰되지 않아서 이 아셀타임 글루텐 S에 들어있는 GLU70 균주가 글리아딘에 의한 장 조직 손상이 억제됨이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이거 보고 되게 깜짝 놀랐는데, 일단 글리아딘이 항생제에 투여한 것보다 더 안 좋아지게 변하더라고요. 장 점막 유발이. 그러니까 항생제만 먹어도 감염 사이클에 빠져가지고 면역 저하가 계속 돌아가면서 항생제를 또 먹게 되는 게 오는데, 항생제를 투여했을 때보다도 글리아딘이 더 많은 인성이 오니까, 글리아딘 먹었을 때 장 점막이 더 많이 변하니까 저것도 좀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저용량으로 먹었을 때는 그래도 항생제 먹은 것보다는 좋아졌어요, 유관상으로는. 그리고 고용량으로 먹었을 때는 거의 정상 육모에 거의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요것만 봐도 믿고 먹어도 될 정도의 좀 좋은 실험인 것 같습니다. 또 이것도 좋은 부분 있으면 또 설명해 주세요. 이 디글루 GLU70 균주가 글루텐 분해만 하고 끝이 아니라, 이 디글루 GLU70 섭취군에서 글리아딘이 유발시키는 염증성 사이토카인 TNF-알파의 분비량은 감소되고, 또 항염증성 사이토카인인 인터루킨 10의 분비는 증가가 돼서 염증성 단백질의 발현을 감소시키는 것이 확인이 되어서 디글루 GLU70 균주가 글루텐이 유발하는 염증을 억제할 수 있다는 걸 또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염증은 가라앉고 항염증은 올라간다는 건데, 보면은 TNF 알파가 염증 물질 유명한 건데, 글리아딘 먹으면은 확 올라가 버리고 TNF 알파가, 그러니까 항생제 먹은 것보다 더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참 그것도 의미 있는 거고. 그러니까 항생제를 글리아딘이 항생받아도 나쁘다는 얘기예요. 근데 항생제는 병원에서 처방받아야 먹을 수 있지만 글리아딘은 사방에 널려 있으니까. 그 다음에 보면은 글루 70을
고용량으로 먹었을 때는 당염증 유도하지 않은 일반 사료분이랑 거의 비슷한 결과가 나왔고, 그다음에 항염증 사이토카인 인터루킨 10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항염증 물질은 정상보다 더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글레아딘은 먹으니까 이제 염증 물질이 별로 안 나오고 그랬는데, 이거는 좀 고용량을 먹었을 때 눈에 확 띌 정도로 좋은 사이토카인이 올라간 거가 네. 관찰되고, 그러니까 그거 좀 신기하게 봤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면역력도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또 이거 여러 가지가 복합돼 있으니까 다른 연구 결과 얘기해 주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특허균인 디글루 MB0601 균주를 첨가해서 이제 밀가루 반죽에 넣어서 숙성을 했더니 평균 70%의 글루텐 분해력이 확인이 됐고요. MB0601 균주를 넣고 발효를 해서 글루텐이 분해된 밀가루와 또 일반 밀가루를 각각 사료와 함께 마우스에게 8주간 먹이면서 이제 변화를 관찰해 봤을 때, 글루텐이 분해된 밀가루 함량이 높아질수록 혈중 가스트린 함량이 최대 60%까지 증가가 되고, 또 췌장에서 아밀라제 분비량은 최대 80%까지 증가가 되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은 위산 분비도 잘 된다는 얘기고, 가스트린 그쵸. 증가하니까. 그다음에 이 MB0601 들어가 있는 이거를 먹으면은 전분 분해하는 거, 아밀라제, 이것도 올라간다는 얘기고. 그러면 소화에 작용하는 게 단지 효소만 있는 게 아니라 힘도 있고, 침에도 아밀라제가 있고, 췌장에도 아밀라제가 있고, 위에는 가스트린, 펩신이 있고, 이게 다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이걸 작용한다는 게 참 신기한 것 같았거든요. 참 신기한데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그 가스트린은 위샘의 쥐세포에서 나오는 호르몬인데, 이 가스트린 호르몬은 우리가 음식을 먹는 동안 지속적으로 위액이 잘 분비되도록 촉진시켜주는 호르몬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 가정식 같은 식사를 할 때, 보통 직장에서 회사 구내식당 같은 그런 가정식 식사를 할 때는 한 20분 정도도 안 돼서 뚝딱 식사를 끝내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뷔페식 레스토랑을 가면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천천히 오랫동안 디저트까지 먹게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음식을 계속해서 먹는데 가스트린 호르몬이 짧게 나오고 끝나버리면 위액이 충분히 분비가 되지 않아서 소화작용에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데, 음식을 1시간 동안을 계속 먹어도 지속적으로 위액이 잘 분비되도록 촉진시켜주는 호르몬이 바로 가스트린 호르몬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은 잠깐만요. 이거 너무 네, 재밌는 비유에서, 네, 그러면 뷔페 가서 이것도 네, 먹고 저것도 먹고 오랫동안 먹을 때 그쵸. 있잖아요. 네, 네, 그럴 때는 중간에 이제 위산이 좀 덜 나올까봐 위산 대체제도 막 챙겨가고 그런 분들 네, 계시거든요. 근데 네, 이거는 유산균인데도 이게 가스트린 위산 분비를 증가시켜주니까, 그럼 뷔페 네. 갈 때 챙겨가면 되겠네요. 식사 때마다 챙겨드시면 정말 도움 될 수 있습니다. 음. 그래서 아셀타임에 디글루 MB0601이 들어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소화가 잘 될 수 있도록 가스트린 함량이 높아져서 이제 위액 분비를 촉진시켜 주니까 소화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그리고 제가 앞에서 그 밀에는 75%가 탄수화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탄수화물을 분해해준 효소가 아밀라제잖아요. 근데 아밀라제는 타액에 들어있는 성분 중 한 가지인데, 우리가 식사를 할 때 입에서 충분히 저작 운동이 되어야 이 아밀라제가 탄수화물을 분해해 줄 수가 있는데요. 사실 사소한 부분이라 생각되는 작은 습관들이 내 건강을 좌지우지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도 본인의 상태를 스스로 인지하게 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식사를 하면서 내가 식사할 때마다 몇 번 정도 씹고 삼키는지 체크해 보라는 숙제를 제가 내주는데, 대부분 20번은커녕 10번도 안 씹고 삼킨다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좀 신기한 게, 일단은 유산균이 위산 분비도 촉진시켜주고 아밀라제도 분비를 촉진시켜주고, 그런 거 좀 신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뜨거운 면이라든지 뜨거운 수제비 이런 거 먹을 때는 뜨거우면은 그냥 꿀떡 생겨버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식혀서 먹어야 된다. 그거 중요한 거예요. 뜨거우면 일단은 많이 못 씹어요. 뜨거워서 더 많이 못 씹는 것도 있죠. 근데 그죠, 이제 그죠. 국수 같은 경우 물에 담겨져 있으니까 제대로 씹지 못하고 술렁술렁 그냥 넘어가게 되는,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냥 삼키죠. 네, 삼켜지는 거죠. 그래서 국에 밥을 말아서 먹지 말라고 하는 게 그냥 쑥쑥 넘어가 버리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그런 식습관이 오래되면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만성 췌장염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게 이제 조직 검사로 진단
진단을 하기에는 너무 안에 있는 장이기 때문에 또 초음파로 보면은 췌장이 이게 색깔이 좀 변성이 돼 있고 이런 분들 아니면 네. 크기가 좀 작아져 있거나 이런 분들 네. 되게 많은데 사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별로 진단을 안 내리는 경우를 제가 많이 어. 봤어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원인을 찾아보면은 그 수십 년 동안 꿀떡꿀떡 생긴다든지 그쵸. 국물에 말아가지고 그냥 안 씻고 생긴다든지 아니면 뭐 시간 없는데 뜨거운 컵라면을 그냥 뚜껑에다가 해가지고 막 생긴다든지 이런 것들이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네. 장기간에 뭐 연구가 있어야겠지만 확실히 스트레스를 주는 건 맞겠죠. 위에서 일을 안 하니까 아래에 있는 애들이 이제 그 일까지 다 맡아서 하는 거죠. 이렇게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늘 이렇게 식사 때마다 입에서 대충 씻고 삼킨 만큼 췌장은 더 많은 아밀라제를 분비해줘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계속해서 췌장을 혹사시키게 되다 보니까 점점 나이 들면서 췌장의 기능이 떨어지고 이제 질병까지 생기는 경우가 발생이 되는 건데 이렇게 중요한 췌장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아밀라제를 최대 80%까지 증가시켜서 탄수화물이 잘 분해될 수 있도록 소화대사 기능을 증가시켜주는 균주가 들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진료하다 보면 침이 잘 안 나온다는 분도 꽤 있어요. 그런 분들 자체가 이제 일단 입안에서 그 전분 분해가 잘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아밀라제가 그렇죠. 덜 네. 나오니까. 물론 이제 쇼그렌 증후군 뭐 이렇게 입이 마르는 병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데도 침 분비가 잘 안 되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도움이 되겠네요. 도움이 될 수 있죠. 그리고 뭐 시중에서 글루텐이나 밀가루에 대한 제품들 보면 거의 다 효소 종류예요. 효소 종류. 그리고 그것도 굉장히 여러 종류들이 있어요. 보면은 나름 이제 뭐 연구를 해서 나온 거겠지만 종류가 되게 많은데 사실 제일 많이 쓰는 건 뭐 TPP4를 많이 쓰고 내가 뭐 다는 안 써봤어요. 다는 안 써봤는데 그러니까 시중에 있는 제품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거는 제가 뭐 조금 더 공부를 해봐야 되고 자료들을 좀 봐야겠지만 뭐 다는 안 써봤으니까. 근데 아셀타임은 좀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일반 TPP4라든지 효소보다는 그냥 위산분도 시키고 뭐 유산균인데도 아밀라제를 증가시키고 그 유산균이기 때문에 장 자체도 좋게 만들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 저희 아셀타임 그 글루트 S에 대해서 조금 더 볼 부분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이렇게 특허 균주에 위산을 잘 분비될 수 있게 증가시켜주고 또 췌장에서 탄수화물이 잘 분비될 수 있도록 아밀라제도 분비를 증가를 시켜주지만 또 특허 기능 외에도 별도의 균주로 소화효소를 생성해주는 균주가 추가되어 있어서 탄수화물과 뭐 단백질을 분해하는 다양한 효소들이 더 잘 생성될 수 있게 해주는 균주가 들어있기 때문에 꼭 밀가루 음식을 먹는다 생각하는 라면이나 파스타, 뭐 각종 국수, 빵, 피자 이런 대표적인 밀가루 음식들을 먹을 때뿐만이 아니라 뭐 내가 과식을 해서 소화가 잘 안 되거나 평소 소화력이 약하신 분들 또 특히 나이를 먹을수록 소화력이 약해지는 경우가 많고 글루텐 불내증이 있는 분들이 밀가루 음식만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 가스가 차는 등의 그런 소화불량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가장 흔하게 많은데 시중에 효소 제품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외부에서 효소를 섭취하는 것도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일정 부분 한계가 있는데 저희 아셀타인 글루텐 S는 본질적으로 인체 내에서 소화대사가 잘 될 수 있도록 소화에 필요한 호르몬과 효소 생성을 증가시켜서 내 몸의 본질적인 소화대사 시스템의 기능을 활성화시켜주기 때문에 단순히 효소를 외부에서 섭취해서 공급해주는 것보다 더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네. 제가 이제 글루텐 S에 대해서 보면은 사실은 말이 유산균이지 종합 소화제인데요. 왜냐면 뭐 글루텐 불내성 없는 사람도 유산저하라든지 뭐 아밀라제가 부족하다든지 뭐 이럴 수도 네. 있는데 또 시간이 없어서 빨리 먹어야 될 분도 있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커버를 해주면 소화제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두 가지 특허균주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남은 두 가지 특허균주 MB1, MB2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MB1과 MB2의 특허 기능을 하는 균주인데요. 앞에서 설명드렸던 GLU70과 MB0601의 대사산물 균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설명드린 기능을 다 동일하게 가지고 있으면서 대사산물이기 때문에 내산성과 내담즙성에 추가로 내열성도 갖고 있어서 조리된 뜨끈한 음식에 뿌려서 드셔도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요즘은 직접 집에서 빵을 만들어서 먹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밀가루 반죽을 할 때 아셀타임을 넣어서 같이 반죽을 해서 빵을 만들면 이제 글루텐이 분해된 빵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밀가루서 글루텐 걱정 없이 집에서 아이들 간식으로 간단한 식사 대용으로 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근데 내 산성에다가 내 네. 담즙성에다가 내 열성까지 있고 그다음에 이게 대사산물이니까 몸에서 이제 단백지방산 같은 거 만들면은 항암작용
아파토시스, 그다음에 관절과 관절막 생성, 뭐 이런 것도 다 되는 건데 면역도 올라가고. 이거 K바이오가 될래나? 이거 많은 분들이 한번 체험을 해봤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사실 밀가루 속에 넣어가지고 빵을 만든다는 거는 진짜 놀라운 건데 이걸 아셀빵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 뭐 한번 만들어가지고 한번 네. 먹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네네. 한번 임상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밀가루 진짜 못 먹는 직원이 있거든요. 먹었다 그러면 피부가 막 올라오는 네. 직원이 있는데 그 직원한테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이거 청취자분들도 밀가루 때문에 많이 고생했는데 이게 밀가루가 항생제보다도 나쁘더라 글리아딘이 이렇게 이제 네. 연구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빵에다가 넣어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시거나 그렇게 네. 한번 실험을 해보시면은 제가 볼 때는 뭐 미치지 않는 어떤 배팅 같은데요. 한번 해볼만한 배팅 같아요. 궁금하기도 하고 양이 또 근데 엄청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정해진 양이 있는데, 아 그래요? 네. 정해진 양이 있는데, 그거를 제가 정리를 해서 다음 시간에 그러면 빵을 이제 만들 때 아셀타임을 이제 넣는 용량이랑 원장님 말씀하신 라면? 라면 한번 네. 해보죠. 라면 네. 하면은 뭐 끓이는 거 다 되니까 뭐 수제비도 될 수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 아셀타임까지 활용을 하면은 가장 효과를 좋게 글루텐을 분해시킬 수 있는 요리법. 그다음에 재밌을 그것이 것 과연 효과 같습니다. 있냐? 실험 영상 같은 것도 나중에 한번 찍어 네.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그 밀가루 종류도 많잖아요. 뭐 강력분도 있고 중력분도 있고 중력분, 박력분. 근데 이런 거를 갖다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재밌는 거 많은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한번 다루면 좋을 것 같고요. 생각해보니까 오늘 또 DPP4 얘기도 못했네요. DPP4 얘기도 한번 해야 되는데 DPP4는 그 나름대로의 기전이 있는데 기전이야 찾아보면 사실은 뭐 블로그에만 검색해도 다 나오거든요. 네이버나 이런 데만. 근데 이제 저희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가서 DPP4에 대한 어떤 비교 얘기도 그건 다 다음 시간에 해야 되나? 한번 잡아서 한번 하도록 해보죠. 네, 좋습니다. 제가 한번 조사해보니까 DPP4가 얼마나 글리아틴을 분해하는지에 대한 연구 자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한번 같이 얘기해보면서 또 그 사이에 저는 또 여러 가지 임상활동만 해볼게요. 네. 임상해봐가지고 침 안 나온 사람, 위산 덜 나온 사람, 연구는 연구지만 주관적으로 느끼는 게 또 중요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해보면 정말 좋은 종합 소화제 겸 유산균이라고. 종합 소화제면서 유산균의 좋은 그런 기능들, 역할들을 다 해주는 장내 세균총도 맞춰주고 다 해주는 최고의 유산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너무 좋죠. 네. 우리나라에서 마이크로바이옴 기술을 가지고 좋은 제품이 나왔는데 이게 정말 먹기도 편하고 수능도도 좋고 그렇다고 하면은 사실 이건 널리 알려야 되는 거니까 저도 이제 접한 지 길진 않아서 뭐 임상은 좀 해봤지만 근데 다들 지금까지 반응 좋거든요. 저희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글루텐을 이겨내는 요리법과 뭐 DPP4 한번 차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뭐 긴 설명 해주시냐고 되게 수고 많으셨고 시청자들한테 되게 유익한 시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뭔가 이제 글루텐 때문에 맛을 좋아하는 식도락가 분들, 미식가 분들, 뭔가 이 먹었다 그러면은 가렵고 올라오고 뭐 약간 졸렸고 뭐 가스차고 그러는데 이거에 대한 어떤 한 줄기 희망이 좀 더 생기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좀 중요하게 시킨 거는 반복적으로 얘기했지만 그 아밀라제랑 유산이랑 대사산물이랑 이런 것들이 다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이 참 오늘 좀 신기했던 부분 같아요. 네. 뭐 건강상 문제로 밀가루 음식을 무조건 제한을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먹었을 때 바로 트러블이 올라오지 않더라도 건강 문제로 밀가루 음식을 제한해야 되는 경우 원장님이 밀가루 음식 드시지 마세요라고 얘기하시는 그런 분들 또 그리고 지금은 내가 건강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이게 밀가루 음식을 무방비 상태로 섭취를 하게 되면 결국은 장 건강이 나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제한을 해야 되는 것이 맞긴 하지만 시중에는 밀가루 음식이 너무나 넘쳐나고 있는데 무조건 밀가루 음식을 먹지 않게 하는 거는 사실 너무 힘들고 근데 스트레스만 가중시켜지게 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오히려 스트레스로 인한 부신피로나 만성피로 막 여러 문제들이 도미노처럼 생기게 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밀가루 음식을 내가 정말 먹고 싶을 때는 저희 아셀타임 글루텐 S와 함께 스트레스 받지 말고 건강 걱정하지 마시고 정말 기쁘고 행복한 아셀타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했고요. 또 다음 시간에 재밌는 글루텐에 관련된 주제로
글루텐 걱정 없는 세상을 네. 만드는 그런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오늘 수고 많으셨고 청취자분들 다음 시간에 글루텐 최소화시켜서 맛있는 음식 먹기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네, 네,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오늘 수고 네. 많으셨어요.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